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이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얘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있고 얘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예요. 최우선 변제금은 담보물권자 배당하기 전, 그러니까 근저당권 배당하기 전에 우선 먼저 주는 권리예요.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게 다른 담보물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의 경매를 받기 위해서 등기부를 받더니 거기에 1순위가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2순위가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의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은 최초 먼저 했던 우리은행 이거 배당해주기 전에 먼저 따져준다. 그쵸? 근데 돈이 남았어. 그래서 농협에도 배당을 해줄 거야. 그럼 농협에 근저당 설정했던 요거는 최우선 변제금 안 따줄까? 따져줘요. 법에 다른 담보. 우리은행도 다른이고 농협도 다른이잖아. 그래서 담보물권마다 따져주는 거야. 대부분은 1순위에서가 배당하고 돈이 없어. 잉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2순위까지 갈 게 없으니까 못 따지는 거지. 돈이 남으면 따져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주임법에 나와 있는 요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얘는 주택, 토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최우선 변제금은 2분의 1을 넘지 못해. 얘가. 그러니까 이게 다세대, 아파트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가구 주택, 원룸일 때는 얘가 문제가 돼요. 원룸에 예를 들어 거기에 15개, 20개가 있어. 최우선 변제금이 2,700만 원이야. 그럼 20채가 있어. 그럼 각마다 최우선 변제금 2,700을 배당받아도 있어. 그러면 얼마야 지금? 그럼 5억 4천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5억 4천까지 하려면 이 원룸이 매각 금액이 얼마 돼요? 10억 8천. 받아야 2분의 1 하면 뭐예요? 5억 4천이잖아. 근데 얘가 10억 8천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2분의 1까지니까 최우선 변제금 예를 들어 2,700이라고 해도 그거를 다 못 받는 거지. 그럴 때 이거 조항에 실익이 있어. 너무 어렵나? 주택 가액의 2분의 1이라는 거는 낙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토지도 포함한 거야. 이게 또 실익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세를 얻을 때 요즘에 전세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얘를 전세권 등기를 해. 단독주택 뭐 이런 거 전세권. 그럼 전세권 등기 건물에다 하겠죠. 그러면 토지에는 전세권 등기가 될까 안 될까? 전세권은 우리 민법의 용익 물권이야. 사용 수익. 토지도 살 수 있잖아. 그래서 토지도 전세권 등기가 돼요. 근데 예전에, 요즘에는 토지도 해. 근데 예전에 제가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토지에다는 안 해. 그때는 이제 주택공사가 해줄 때, 전세금 지원해줄 때는 토지에다 해. 근데 개인이 할 때는 거의 안 해. 그러면서 얘기해. 1억짜리 하면 전세권 설정 비용만 한 50만 원 들어가요. 최소 4, 50만 원. 그럼 이제 건물에 4, 50만 원이면 토지에다 하면 그만큼 또 들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등기 신청 15,000원인 더 주면 돼. 토지 하는 거. 추가로 이렇게 비용 안 들어가요. 얘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건물만 전세권 하면 우리 토지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근데 전세권이 배당이 되면 토지는 못 받는 거야. 토지 대금에서. 건물만 전세권 했잖아. 근데 얘가 임차권이야. 점유하고 전입하고 얘는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럼 얘는 뭐야? 토지 가액에 대해서도 배당 받잖아요. 임차권은 토지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전세권과 얘가 임차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실익을 따져볼 때는 오히려 뭐예요? 이익이 더 날 수도 있지. 다만 전세권은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 임차권은 얘가 채권이니까 경매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소송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차이는 미묘하게 있지만 좀 다르긴 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최우선 변제금은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자,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제가 이제 법을 쫙 찾아봤어. 그랬더니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사람들은 첫 번째 요건만 기억해. 왜냐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정한 보증금 범위 내에서 요것만 따져. 첫 번째만.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금 받기 위해서는요, 경매, 기입 등기.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되면 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면 등기부에 뭐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기입 등기가 돼요. 그럼 채권자가 여러 명 있으면 각 채권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했든 간에 제일 먼저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기입 등기가 되면 그 날짜보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춰야 돼. 점유하고 전입을. 이거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자, 대항력은 이 법원에 배당 요구 경매가 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첫 매각기일 전에 지정이 돼. 그래서 다 알아. 그리고 살고 있는 임차인은 법원에서 등기로 알려줘. 집행관이 가져, 감정평가사가 가져, 등기로 우편물도 배당, 혹시 전입 열람을 하거든. 그럼 거기에 누구누가 전입되는지 알잖아. 그러면 요분 혹시 임차인이면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까지니까 요때까지 뭐뭐뭐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라고 다 안내장을 보내줘요. 실제로.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했대요? 어디 뭐 부동산에서 뭐 안 해도 된다고
금액이 너무 작아서 뭐 이거 당연히 법은 당연히 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법의 대원칙은 뭐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권리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항력은 한 번만 갖추는 게 아니라 대항 요건 이사 오고 전입하면 한 번만 하면 띵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계속 유지해야 돼요. 법상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 하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해야 돼. 이론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금 6월 26일이야. 그럼 오늘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내일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가야 돼.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 뭐 학군 때문에 간다든지.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냥 오늘까지 유지했으니까 내일 전입을 빼도 되는데 그러면 예외 규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야. 임차권 등기를. 왜냐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당료 종일까지 대항력 유지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전입을 빼버렸어요. 이사를 가버렸어. 왜냐면 학생이어서 방학이야. 너희가 경매되니까 그냥 뭐 빼도 된다니까 그냥 집으로 이제 전입을 빼서 갔어. 그런데 그 경매가 취하돼 버렸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가 돼. 그러면 여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특히 경매 쪽은 내가 뭘 하나 누가 알려주잖아요? 어설프게 알려주면 상대방 전 재산이 날아가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큰일 나요. 부동산은 그게 월세든 전세든 대부분 뭐예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공이 많아야 돼, 이거. 제대로 남에게 전달해 주려면, 앞에 강의하려면. 그래서 아까처럼 기억할 게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뭘 해라? 임차권 등기를 해라.